반갑습니다. 국가공인 서비스 경영 능력 평가 자격증 진행을 맡은 하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듈 B에 여러분들 세 번째 챕터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VOC,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우리 조직 기업의 고객이 들려주는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들을 다 분석, 관리해서 우리 기업이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바꿨으면 하는 것들을 빠르게 반응을 해서 조직을 고객화하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요소고요. 자, 혹시 불편한 상황이 조금 더 진화해서 불만스러워져서 고객이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입사원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다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중간관리자들이 고객의 컴플레인의 접수를 어느 선에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수위에서 업무를 잘 관리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VOC와 컴플레인, 클레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고객이 그냥 여기 좀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저스트 의견, 그냥 정말 단순한 의견을 컴플레인으로 해석하고 다른 고객들 아무도 안 그러시는데요 라고 감정적 반응으로 대응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커지는 상황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고객이 이게 VOC 수준의 얘기인지 잠깐 감정이 상해서 불편한 정도의 컴플레인인지 보상과 연계해서 진짜 고객에게 교환 보상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서 실제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지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클레임까지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수위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VOC, 컴플레인, 클레임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별화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시험에도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VOC라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겠고요. 컴플레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오는지에 따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유형별 해결 방안도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VOC는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VOC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요, 제품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해 본 고객들이 요거는 좀 불편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자가 그 불편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요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자, VOC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죠. 자, 고객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듣고 하는 그 문화가 생겨나면서 VOC는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VOC,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사전적으로는 고객의 소리, 고객이 기업에게 들려주는 모든 피드백, 모든 이야기, 자, 심지어 칭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달의 우수사원, 우리가 이런 유통업에 이렇게 가보면 우수사원이 이렇게 좀 사진으로 해서 왜 우수했는지 고객의 칭찬 레터를 또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죠. 병원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고 조금 불편하고 난 요거 조금 요렇게 바꿔주면 좋겠고 이 모든 고객의 피드백을 VOC라고 합니다. 자,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2차 산업사회인 제조업 시대에 있어서 GD, 자, Zero Defect, 무결점. 하나 제품을 만드는데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자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무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VOC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VOC는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요건 별 3개 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수집. 고객들의 의견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걸 처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시설에 대한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직원들의 불친절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3단계로 일단은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과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공유하고 기업 문화로 반영 전체를 하는 거죠. 자, 수집, 처리, 분석, 공유, 반영, 수처, 분공, 반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조금 시험에 대비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고객의 소리는 반드시 어떤 시스템을 따라서 그냥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니즈, 고객의 기대를 잘 반영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고객 지향 경영 체제를 만들면요, 고객이 내 말 들어줬네, 내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바뀌었네, 고객 감동을 이제 고객이 감동을 하겠죠. 그러면 고객들이 충성 고객까지 갑니다. 뭐 한 번 이용한 고객이 10번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의 어떤 성장, 그다음 수익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기업이 그 선순환의 사이클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시험에는 순서대로 여러분 순서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잘 순서를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VOC는 1세대가 있고요.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듣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VOC 그 2세대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새집처럼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적도록 유도를 했는데 너무 바쁜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 써서 의견을 제안하는 여유를 가진 고객도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 가시면 테이블마다 뭐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그 수렴한다는 그런 카드가 아직도 이제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가 2세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3세대는 어떠냐 하면 고객의 구매 이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고객은 이 물건을 몇 달에 한 번 구매하더라. 어떤 형태로 배달되기를 바라더라. 이런 것들을 미리 시스템 안에 있는 고객의 그 이력들을 다 분석을 해서 고객이 이야기하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고객의 그 추적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서치하던 그 제품이 그 사이트를 열었을 때 그거부터 이렇게 알고리즘이 벌써 저의 관심사 클릭했던 거를 알아서 이렇게 띄워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고객의 이력들을 쫓아가면서 역으로 고객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고객의 어떤 동향 분석으로 VOC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수처, 분공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프로세스를. 자, 수집을 고객이 의견 하나 내는데도 너무 어렵게 저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돼서 고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 수집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지금 직원에게 낸 의견이 직원이 반영을 하든 아니면 고객센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써서 하든 아니면 앱상의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내가 그 자리에서 올리든 뭐 여러 가지로 고객이 낼 수 있는 의견을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집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처리하지 않으면 뭐 수집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업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요. 분석. 요거를 좀 요즘 고객들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구나. 지금은 세대별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40대 소비 패턴과 또 20대 소비 패턴.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뭐 밀레니얼 시대, 뭐 MZ 세대, 뭐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세대가 가진 특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파워도 다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분석이 세대별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요 20대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의 형태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조직 안에서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잘
그 공유되어서 이렇게 기업 전체 문화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VOC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VOC 뭐 예전에는 뭐 전동적 그냥 물어서 이제 그 대답하는 고객들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뭐 기업들이 고객을 쓰고 지금 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SNS에 올려놓은 이야기들 뭐 그죠? 블로그 안에서는 어떤 그 소리들이 오가는지, 카페에서는 사용자들이 다 그룹핑 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양하게 지금 고객의 의견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서비스의 즉시성, 즉시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조차도 떠나가 버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즉시성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객의 소리도 아주 수집을 잘 해야 됩니다. 채널도 다양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뭐 고객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기자분들이 기사거리를 찾아서 인터뷰하고 기사화했다면 지금은 우리 뉴스 화면 이렇게 보면 제보 메일이나 제보 연락처 이런 카톡 뭐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화면에 올려줘서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다양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니 우리 고객들이 어땠어,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외부에 이렇게 전사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뭐 고객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가장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면 좀 돈을 들여서 미스테리 샤퍼에게 평가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샤퍼는 고객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죠? 서비스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OX 연결형 문제로 별 5개입니다, 여러분. 접점 현장에 가서 전문가예요. 저도 몇 군데의 기업을 미스테리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선을 다 파악해서 MOT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서 고객처럼 모니터를 해서 직접 이용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시설인지 시스템인지 직원인지를 분석해내는, 그래서 그 결과치를 기업에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는 그러한 그 돈을 직접적으로 수령을 하고 하나의 업무화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미스테리 샤퍼라는 파트입니다. 자, 여러 방법으로 이제는 고객들의 소리를 이제는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다라는 건 앞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보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서 시설, 시스템, 직원의 문제로 다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고객 내부에 프로세스화해서 서로 간에 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SNS에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 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객의 흔적은 뭐 너무나 많이 남기고 가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잘 나에게 필요한 정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막 올라온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는 키워드들을 찾아서 정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고객들이 입을 닫고 비대면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고객의 흔적을 찾고 여러 방면에서 고객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돼서 이런 빅데이터를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등장 배경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죠. 자, 특징은 양이 너무 많죠. 그 양들의 생성 속도도 너무나 빠릅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 주로 몇 시에 하시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시간들 있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밤에
오늘 내가 뭘 샀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 주로 거의 밤에 많이 이렇게 낮에는 이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쇼핑할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 한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이제는 24시간 그 고객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생성 속도가 뭐 어마합니다. 그 양이나 그리고 다양하게 고객들이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자,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복잡성, 그 고객의 흔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러한 아주 성패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라는 그 가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미리 우리 고객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걸 분석하는 분석 기술들이 C모듈의 이제 전략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시간대별로 우리 고객은 이렇게 움직여. 30대 고객들은 이렇게 움직여. 이걸 전부 분석해 내야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요. 데이터가 말로 하는 데이터도 있겠고 글로 하는 데이터도 있겠고 평점, 별 5개 중에 몇 점 하는 것도 있겠고 시설이, 소프트웨어가, 휴먼웨어가 정말 다양한 그 데이터의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는 잘 추려서 우리 회사의 성장 발전에 우리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분석 기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텍스트를 많이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지금 저와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저 사람 입에서 많이 나온 용어들 있죠. 그게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증거 상황에서 제가 CEO분을 뵙고 교육 얘기를 했는데 교육 얘기 안에서 정말 많이 나온 게 직원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가장 관건인 태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직의 성패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하고 바뀌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저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지금 1시간 얘기 중에 태도라는 단어를 한 20번 썼어요.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건 좋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계속 이렇게 대화에서 의사소통에서 해드리면 이분께서 자기의 중요한 걸 저 사람이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연설하시고 나면 이 연설문 안에서 아주 빈번히 말씀하셨던 중요 단어들이 요거는 몇 번 나왔고 저거는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분석 기술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OX 연결형 문제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평판 분석. 우리 회사를 나쁘다더라,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평판 분석. 긍정과 부정으로 좀 크게 나누는 그런 평판 분석도 있고요. 자, 소셜 네트워크 분석. 우리 제품과 우리 이 조직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셜 네트워크가 분석이 되고요. 자, 이 분석된 그룹 안에서 이 군집 안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여러분들 별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닝을 엄청 잘합니다. 우리 해시태그 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내가 원하는 게 막 쫙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평판도 나오기도 하고 소셜 네트워크도 연결되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 군집도 분석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 대기업만 갖고 있어서 우리 창업하시는 분이나 아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가게에 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하루에 3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분석하시는 거는 경영자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 경영에도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엑셀에다가 아침에 오는 고객, 오후에 오는 고객, 그죠? 남자, 여자 비율, 여러 가지로 조금 분류하셔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시다 보면 그게 월 단위가 되고
연 단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다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분석 기술과 있고 표현 기술 있습니다. 자, VOC를 유형별로 좀 분류도 해야 되는데요. 제한, 우리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조금 우리 회사를 계속 이용해 줄 사람만 제한하거든요. 여기 불편해. 나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제한의 애정까지 쏟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한하신다는 것은 내가 계속 이용하려다 보니 요 불편한 거는 해소하고 싶어. 그럴 때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한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다. 우리 직원이 못 보는 파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만형도 있겠죠. 이거는 컴플레인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좀 불편해요 정도예요. 그죠? 불편한 사항일 때 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CCMS, 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불편한 걸 언제든지 어느 직원에게 어느 타이밍에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열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여기 머리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김을 빼고 나면 막 내가 감정을 쏟고 나면 이제 뚜껑이 닫아지잖아요. 감정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소한 불편을 가졌던 그 고객이 직원에게 그냥 VOC 한번 함으로 해서 그게 해소가 돼서 그냥 평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 창구로서도 VOC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체에 따라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VOC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한테 막 불편하던 걸 사내 직원이 또 조직의 회의 시간에 또 이렇게 요즘 고객들이 이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VOC, 전문 외부 기관에서 또 들려오는 외부 VOC, 그죠? 실시간 이루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도 있고요. 위험이 계속 불편하다는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뭡니까? 다른 지금 이용해보지 않은 잠재 고객들까지도 불편해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우리는 VOC를 마이닝, 분석하는 그 기술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유용한 의미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으로 잘 알아두시기도 하고요. 자, 2번. 여러분들 이건 별 한 4개 정도짜리 문제입니다.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아내는 뜻의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은 빅데이터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 추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묻힌 광물을 찾아내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로 많은 데이터 안에서 정보를 추려내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VOC까지는 우리가 그냥 접수 잘해서 우리 안에서 잘 처리해서 반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게 조금 더 진화돼서 컴플레인까지 가게 되면 이제 감정 노동이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정 많이 쓰는 사람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이 와서 막 이렇게 불편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한 몇 시간 동안은 그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된 분위기를 살리고 조직을 건강하게 끌고 나가는 건 신입사원의 몫이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처리의 책임은 중간관리자가 이 선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컴플레인이라는 정의는 자,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 언어가 사용이 되죠.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죠? 불만을 털어놓다, 한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감정의 언어가 섞인 그러한 부분이 바로 컴플레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클레임이 있습니다. 클레임은 불편한 고객이 불편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바꿔달라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바꾸세요. 이 제도는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고객님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해요. 감정이 왔으면 감정만 해결하면 돼요. 감정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객을 받을 수가 없어, 내 감정이.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 다른 고객 아무도 안 그러시는데 고객님 참 별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열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쓰려고 했는데 바꿔주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불을 하지만 이 고객이 쓰던 제품은 어때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레임부터는 회사의 손실까지 우리가 떠 안아야 되는 부분이 클레임까지이기 때문에 컴플레인에서 잘 매니지먼트 해서 클레임까지 안 넘어오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클레임은 주장하고 그죠? 우리가 배상 요구,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 배상, 요 용어들이 나오면 클레임이고요. 감정적인 불평, 불만 그러면 컴플레인이고, 의견, 고객의 피드백, 소리 이러면 무효시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파트의 어떤 강도의 파트는 내용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발생 원인. 자, 왜 발생할까요? 컴플레인 안 하고 그냥 물건 사가고 그냥 와서 이용하고 가면 좋겠는데, 자, 불평스럽고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리에 대해서 보면 내가 여기 와서 불편하고 싶지 않은데 불편했어. 여기 잘할 거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지 못했어. 이러한 불만족스럽거나 내 기대에 부응치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게 전부 다 불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무형의 모든 거에 대해서 고객이 일단은 나쁜 경험을 했다. 이걸 우리는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 측 책임 있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컴플레인까지 가면 이제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한 불만. 이러면은 제품이 불편하면 원인이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고객이 잘 대응해주면 또 재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불만은 제품, 2차 산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고쳐주거나 뭐 이러 했을 경우에는 리커버리가 되죠. 자, 시설에 대한 불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시설 관련된 기관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요. 갑자기 인구가 서울에서 밀려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시골스럽던 그 동네에 막 서울에서 현대 시설을 많이 이용해봤던 주민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낡은 그 시설들에 대해서 불편을 그 조직에 와서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그 공공시설을 뚝딱 만들어주고 뚝딱 바꿔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자, 시설에 대한 불만은 직원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고객의 이런 의견이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수긍해주고 접수하고 공감해주고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바쁜 업무 놔두고 있는데 이 고객은 계속 불편을 얘기해. 고객님 됐거든요. 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끊고 이러한 능력들도 우리 서비스 산업 시대에는 매우 필요한 역량입니다. 자, 시설에 대한 불편들은 설명하면 또 이해를 해요.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지어져서 이 부분이 지금 건축 단계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아주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고객들이 이상하지 않는 한은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요 단계를 못하다라는 거죠. 자, 요 단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아가면서 고객에게 이해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제도적인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제도도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회사 측의 책임, 자, 접객 직원이 불만, 자, 휴먼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A 모듈을 반드시 취득한 상황에서 B 모듈, C 모듈로 넘어오라는 게 무성의한테도 여러분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런데 고객마다 이질성, 어떤 고객은 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어떤 고객은 저 직원 너무
조금 불편스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언행이나 불량, 감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이런 상황들에 고객은 마음이 상하면 제품의 불만까지로 불똥이 튀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때 단정적으로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고객님 잘못이에요. 맞아요. 고객 잘못일 확률도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여러분들 세계적인 수준까지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필드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상품에 대한, 제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상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상품을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구들이 고객이 사용을 해서 고객이 학습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그 앞에서 단정적으로 고객님이 잘못했어요. 이랬을 때 고객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문가 등장이에요. 고객들도 지금 감정이 상했더라도 나는 보상의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등장하죠. 그러면 뇌가 이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을 절제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은 너무나 필요하게 된 시기입니다. 자, 중요하고요. 기타 불만들도 있습니다. 자, 고객들 책임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가 있을 수 있고요. 고객이 상품 지식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 또 단순 변심도 너무 많죠. 그리고 고의, 이런 경우는 이제 불량 고객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고객이 왕이라는 어떤 고압적인 그런 자세도 하나의 문제가 되죠. 자, 제3자의 책임, 수송, 이제 배송이 되다가 이렇게 박스가 터졌다든지 이런 수송의 문제가 생겨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배송업체를 자기 본사들이 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3의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회사 측 문제인지 고객 측 문제인지 시험에 별 5개짜리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객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고객이 어떻게? 대부분 다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반응 고객이 가장 많습니다. 95%는 불평하지 않고요. 91%는 내가 여기서 에너지 쓰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반응하는 겁니다. 직접 반응해주면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사적 반응. 사적은 뭐예요? 주변에다가 막 얘기를 쓰지 마. 그거 정말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3자 반응은 이제 막 전문 소비자 고발원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사회 이슈화 시키는 그런 그 컴플레인까지 이어지면 큰일 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고객이 한 명에게 전달한 게 그게 순식간에, 그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한 사람의 고객의 컴플레인조차도 우린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존 굿맨의 법칙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되돌아오는 확률은 한 10% 재방문을 하지만 컴플레인을 했는데 너무 잘 대응을 해줬어요. 그러면 65에서 82%의 고객들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리창이 다 깨끗한 유리창이 하나 깨져가지고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 몬드로 붙여도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흔적이 유리창 전체를 못 사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객의 작은 컴플레인도 간과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객의 불평심리, 오지선다 별 5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린 거래관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절대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보상심리. 자, 그래서 다양하게 고객을 만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객 한 사람이 지나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자, 여러분 100만 원 가진 사람의 10,000원 하고요. 10만 원 가진 사람의 10,000원. 그리고 어린아이가 세뱃돈으로 받아온 10,000원은 다 강도가 틀린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고객도 사용자가 이 물건을 대하는 그 깊이,
그 가치, 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고객을 평준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상의 획득. 누구나 보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컴플레인 하고요. 이게 보상이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감정적인 보상도 있어요. 내가 불편했거든요. 그 불편도 내가 쏟아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의 심리. 자,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타적으로 타인을 내가 불편했는데 아이가 이용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시는 고객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은 심리가 작동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절대로 보편화해서 평준화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한 사람의 고객의 의견이 우리 기업을 크게 흔들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경영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라고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이걸 기업 전체에서 경영진에서 전략으로 사용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웨이팅. 우리 시모들에 가시면 대기 행렬 관리라는 걸 배우시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굉장히 급하죠. 근데 어느 순간 맛집들은 고객들을 줄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써놓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전화번호 써놓으시면 전화 드릴게요. 또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시스템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톡으로 지금 몇 번째까지 고객이 있고요. 당신은 10번째 고객이고요. 한 10분 정도 소요되면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 고객이 이탈하면서 생긴 대기 행렬에서 생긴 아이디어로 지금은 사이렌 오더 그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도 우리 그 앱으로 어느 지점에 내가 가서 몇 분의 번호표를 미리 앱으로 받아서 그 시간에 웨스트 내 시간을 버리지 않고 가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컴플레인에서 이제 왜 이렇게 사람 기다리게 해요라는 컴플레인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응대 원칙 처음에 불편했다는 그거부터 사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고객은 아무도 안 그러시는데요.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불편했다면 우리도 있죠. 누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끼어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위협을 느꼈어요. 뒷사람은. 근데 그냥 막 가면 위협을 느낀 사람이 화가 나서 따라붙고 보복 운전이 막 이렇게 진화되거든요. 근데 앞사람이 어때요? 끼어들어서 내가 위협을 느껴서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사람이 비상깜박이를 딱딱 이렇게 켜주면 미안한 줄 아네? 그러면서 솟아오르던 감정이 쑥 내려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깨가 부딪혔어요. 나는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안한 줄 아니까 쑥 내려가죠. 이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언어예요. 미안합니다. 상대가 고마운 상황에 고맙다고 느끼는 거. 그걸 표현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접점에 보면 담당자들이 고객과 싸우려고 하는 다른 고객 안 그러는데 저 고객 왜 저래? 라고 아주 성가시게 받아들이면 그 성가신 모든 뉘앙스가 고객은 금방 알아요. 자, 참 쉽지 않은 감정 노동은 정말 쉽지 않은 파트입니다, 여러분. 자, 사과하고 컴플레인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서 그런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고요. 해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업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청하고 잘 들어야 돼요. 고객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고 끼어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경청부터 하라는 거. 공감하고 사과하고 모색하고 약속하고 처리하고 자, 더 중요한 거 재사과. 불편을 드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본주의를 우리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끌다 보니 이 순서대로 우리가 컴플레인을 응대했을 때 가장 좋더라라는 엑기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유형별로도 우리가 고객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다 좋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고객들이 신중하고 꼼꼼한 고객들이 왔는데 빨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분석형 고객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분석하고 꼼꼼하게 자기가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요.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자, 뻔히 알고 있는데도 가격이 써 있는데도 또 질문을 해요.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왜? 자기는 지금 그걸 질문하면서 머리로서 지금 뭔가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이나 친절하게 하면 어머 팔려고 저러는 거 안에 직원 행동까지도 또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응대, 시험 문제는 응대 요령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초조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 궁금해하시고 분석하시는 내용을 사례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요. 지나친 설득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분석들은. 자, 분명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납득을 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태도로 간결하게 응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꼼꼼한 유형의 고객들이 워낙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별 3개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고객이 있습니다. 뭐 신경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급하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생이 너무 늦게 나와. 그러면 어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급하다고 하면 급하게 대응해 주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고객님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게 빨리라는 용어죠. 그런데 많은 현장에 가보면 나는 안 급하니까 고객이 급하다고 하는데도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꼼꼼하게 잘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급한데 꼼꼼하게 잘하다가 언제 내가 이 속도를 그죠? 자, 그래서 급한 고객은 급하게 우리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자, 빈정거리거나 무엇이든 반대하는 유형의 고객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뭐 열등감, 허영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꼭 그렇진 않은데 너무 많은 고객을 너무 다양한 고객을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일부분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다른 데는 싸게 팔던데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잘 참아가면서 대화의 초점을 잘 이 사람이 지금 싸게 해달라는 얘기인지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참아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쉽게 흥분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비대면 서비스 시대가 한참 이렇게 또 코비드 상황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쉽게 흥분하는 고객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말 우리 그죠? 특히나 우리 배달 서비스 이런 경우에는 뭐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안 왔을 때는 고객이 이렇게 쉽게 흥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응 다 잘해요. 시스템도 좋고 다 그런데 이런 화를 내거나 컴플레인하는 고객을 대응하는 능력들이 조금 우리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과, 그다음 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하신다면 빠르게 흥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적이고 과시적인 고객의 유형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우리 덕후 생활 뭐 있죠. 저도 모 기업의 어떤 제품은 덕후처럼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요. 고객들이 너무나 이제는 정말 설명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뭐 접점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적이고 거만한 유형의 고객은 잘 들어주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친밀하게 반론을 좀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이제 유형들은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지르는 유형, 깐깐한 유형,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MTP 기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불만 고객이 왔을 때 일단은 사람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고객이 계속 이렇게
여성 고객, 여성 직원을 조금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 직원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남성 직원을 불편해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부드러운 여성 직원을 우리가 바꾼다든지, 자, 아랫사람을 너무 함부로 한다. 그러면 윗사람을 바꾼다든지, 뭐 윗사람에게 대화하기 어려우면 아랫사람으로 담당자로 바꿔서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게 유도를 한다든지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잠시만, 지금 제일 불편하신 상황들을 일단 적어 주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실에, 장소를 바꿔서 상담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소를, 여러분 같은 공간에 우리가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전화를 받으세요. 본인의 전화를 받고 막 화를 내시면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은요, 20초 안에 불안함, 지금 기사분이 가진 화남이 전이가 돼요. 같은 공간 안에서 감정의 전이는 20초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컴플레인하는 고객을 계속 그 자리에 두면은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까지 다 훼손을 시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컴플레인하는 고객이 있어서 이거는 뭐 2분만의 문제라고 제쳐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빠르게 장소와 시간과 담당자를 바꿔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기법을 MTP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는 불량 고객과 우수 고객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J 커스터머라고, J 워커, 우리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부를 때 J 워커라 그러거든요. 커스터머인데 무단횡단하는 분들 있죠. 악덕 소비자, 뭐 불량 고객. 자, 이 불량 고객은 어떤 면에서 불량 고객이냐? 우리 자본주의를 이끄는 유럽,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고객들을 잘 분류해서 대응을 달리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도둑형이 있어요. 물건을 뭐 이렇게 훔쳐가는 아이디를 도용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도둑형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합법적 파워를 발현해서 우리 고객을 대응해야 되고요. 자, 호전형 싸움꾼형이, 호는 부를 호자에 전쟁 전자예요. 막 싸우는 직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욕을 하고 막 이런 고객들이에요.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정도로 가면 진짜 옆에 있는 고객들도 다 떠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거기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의 어떤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로서 이 호전형 싸움꾼형 고객을 빠르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법적인 조치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제 이러지 못하셔야 되죠. 자, 신용 불량형 고객들도 많죠. 요즘, 그죠? 더 코비드 지나면서 우리가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위법형, 룰로 정해져 있는데 요렇게 하라고 하는데 마스크 끼시라고 하는데 마스크 벗으시고, 또 거리 유지하라고 하는데 유지 안 하시고, 이러면 주변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에티켓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룰을, 기본적인 사회적 룰을, 그죠? 브레이커 한 분들은 이런 분들을 친절하게 잘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가정 싸움꾼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들끼리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고객들끼리,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 의자를 막 차가지고 막 이럴 때는 고객 니네들끼리 해결해라면 큰일 나죠. 자, 적극적으로 이제 승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자리도 바꿔주고 또 룰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정 싸움꾼형도 있고, 자, 파괴자형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시설물들을 깨부수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리 CCTV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더라도 깨져서 복원해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출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고객들을 잘 다루는 거 누가? 중간관리자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처리하시고요. 성의 있게 우리가 잘 하나하나를 잘 다루시고요. 소비자의 요구 수준을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사가서 100만 원
클레임 걸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손실이잖아요. 자, 소비자의 요구를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고객과 내고하는 그 타협, 이런 것 협상하는 능력도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합니다. 자, 중요한 경우에 룰을 브레이크했는데 너무 심하게 했어. 또 파괴형 고객이 우리 시설을 깨놨어.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기관, 경찰이나 이런 타기관에 안내하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사전 시스템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지금 5월이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5월 가정의 달에 고객들이 선물 포장을 굉장히 많이 하러 오면서 불만 사항을 얘기할 때 요렇게 대처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야라고 미리 고객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방 주사 놓듯이 미리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에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자, 블랙 컨슈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의 이익의 성과에 굉장히 큰 방해, 불량 고객, 범죄 고객까지도 우리 포함하고 있죠. 자, 블랙 컨슈머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고객에게 된통 당하면 고객들을 좋게 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 고객도 잠재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좀 어렵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블랙 컨슈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조직 안에서의 규정, 룰, 그걸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우수 고객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컨슈머, 따뜻한 가치를 지닌 소비자라고 해서 대립관계가 아니라 가치 상생 관계인 거예요. 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 고객이 제대로 또 지불 깎고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고 지금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잘 상생해 나가는 관계의 고객을 우리 책임형 고객 화이트 컨슈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고객이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고객이 되시는 것부터가 우리 사회에 정말 블랙 컨슈머나 컴플레인 고객이 줄어드는 가장 그 시작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화이트 컨슈머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3과 비모듈 3과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라는 무형과 소멸성을 가진 여러 특성이 제조업과 다른 이 서비스가 어떻게 유통되어지는 것이 기업에 더 이로운지에 대해서 서비스 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예수셨습니다.